여러분, 젠슨 황 방한 이슈는 국장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이슈입니다. 6월 4일 한국에 들어오는 일정으로 이번 방한이 사실상 시작됐고, 그 전에 이미 대만에서 GTC 타이베이 기조연설을 소화했고, 한국 기업들만 따로 부른 코리아 파트너 나이트 만찬까지 진행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에 오기 전부터 이미 누구와 판을 짤지, 어떤 협력 메시지를 던질지 밑작업을 끝내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질문이 바로 이거죠. 삼성전자도 있고 LG도 있고 SK 하이닉스도 있는데 왜 시장은 두산이라는 이름에 먼저 반응했느냐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두산 베어스 시구설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구는 재미있는 이벤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이 두산에 붙는 이유는 젠슨 황이 이번에 반도체만 보러 온 게 아니라 로봇과 피지컬 AI,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보는 흐름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젠슨 황이 삼성과 LG를 안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대만에서 열린 코리아 파트너 나이트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SK 하이닉스, 네이버 관계자들이 함께했고, 한국은 여전히 엔비디아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슈에서 유독 두산이 강하게 튀어오른 이유는 다릅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반도체 그 다음 단계, 즉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는 피지컬 AI까지 판을 넓히는 과정에서 두산이 가장 압축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보셔야 할 건 젠슨 황이 올해 계속 던진 메시지입니다. AI는 이제 데이터 센터 안에서만 끝나는 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단계는 로봇이고 공장이고 물류고 실제 물리세계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왜 이번 젠슨 황 방안에 이렇게 민감하냐? 바로 이 다음 단계에 누가 들어가느냐가 향후 몇 년짜리 산업 한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보도에서도 젠슨 황은 한국이 엔비디아 생태계의 중요한 축이라고 말했고, 한국 로보틱스에 기여하고 싶다는 취지의 언급을 남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한국에서 반도체 말고도 더 넓은 협력 대상을 찾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할 건 한국 안에서 실제로 그 몸 역할을 할 수 있는 팀이 누구냐입니다. 콕 집어드릴게요. 저는 두산이 그 질문에 가장 강하게 답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산은 공식적으로 엔비디아와 전략적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협력 범위가 로봇 하나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설기계, 발전설비, 로봇 사업에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기술을 적용하고 두산이 가진 산업 데이터를 엔비디아 모델에 학습시켜 사업 영역별 맞춤형 파운데이션 모델까지 만들겠다는 그림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만나서 사진 찍는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 산업 데이터와 현장과 AI 모델을 엮는 수준입니다. 이게 왜 무섭냐? 피지컬 AI에서 제일 중요한 건 현장 데이터입니다. 공장에서 무엇이 잘못되고 어떤 작업이 위험하고 어느 순간 멈추는지를 알아야 로봇이 똑똑해집니다. 두산은 건설기계도 있고 발전설비도 있고 로봇도 있습니다. 즉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데이터가 이미 쌓여 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런 회사를 그냥 고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기술을 현실에서 검증하고 확장할 수 있는 실험장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산이 의미가 커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가장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역시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이건 해석보다 팩트가 더 중요합니다. 코리아 헤럴드 보도를 보면 메디슨 황이 직접 두산 로보틱스를 찾아왔고, 두 회사는 두산의 에이전틱 로봇 운영 체제와 엔비디아의 시뮬레이션 도구, AI 학습 프레임워크를 결합하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일정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2027년에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내놓고 2028년에 산업용 휴머노이드를 출시하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시장이 왜 두산 로보틱스를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 일정 있는 스토리주로 보기 시작했는지 이해되실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그냥 기대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는 엔비디아 생태계 안에서 실제 사례까지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 블로그에 나온 내용을 보면 두산 로보틱스 팀은 엔비디아 코스모스 리즌을 활용해서 창고 적재 로봇이 상자를 획일적으로 다루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카메라 이미지 한 장으로 상자의 내용물과 손상 가능성을 추론하고 그립 강도와 속도와 배치를 다르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두산이 엔비디아의 도구를 써서 현실 문제를 푸는 방식 자체를 이미 보여줬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자기 생태계를 실제 산업 현장에 가장 잘 얹어주는 회사가 누구인지 보게 되고, 시장은 그런 회사를 먼저 반응시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는 왜 하필 두산이냐의 답이 두산 로보틱스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두산이 무서운 이유는 그룹 단위로 스토리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로봇은 두산 로보틱스가 담당합니다. 그런데 피지컬 AI는 로봇만 잘 만든다고 되는 산업이 아닙니다. 결국 전력이 필요하고 설비가 필요하고 테스트와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테스나 같은 계열사가 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셔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로봇이 늘고 데이터 센터가 늘고 공장 자동화가 확대되면 결국 전력과 인프라가 따라붙어야 합니다. 두산과 엔비디아의 공식 협력 범위에 발전 설비가 포함됐다는 건 그래서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 엔비디아는 이제 칩만 잘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전력 문제까지 같이 풀어줄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 그림 안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단순 에너지주가 아니라 피지컬 AI 인프라 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두산 테스나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AI 반도체 시대에는 만들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테스트와 검증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패키징이 고도화될수록 병목은 테스트에서 생깁니다. 두산그룹 전체를 하나의 피지컬 AI 밸류체인으로 시장이 보기 시작하면 후속 확산은 자연스럽게 이런 종목들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산은 한 종목만의 이벤트가 아니라 그룹 단위 산업 스토리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렇다고 삼성전자와 LG가 밀렸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건 오히려 잘못 읽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LG는 이미 너무 잘 알려진 카드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메모리와 파운드리에서 당연히 중요합니다. LG도 가전과 전장, 로봇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이슈에서 시장이 두산에 더 세게 반응한 이유는 삼성과 LG는 이미 익숙한 파트너이고, 두산은 엔비디아가 앞으로 더 키우려는 피지컬 AI 서사를 한국에서 가장 신선하게 보여주는 카드였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강자보다 새로 부각되는 핵심 파트너에 시장이 더 흥분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전체 그림을 보려면 현대차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지컬 AI는 결국 실제 공장에 투입돼야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차그룹은 CAS 2026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를 전면에 세웠고, 2028년부터 조지아 공장에 투입하고 같은 해 연간 3만 대 생산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말이 아니라 일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두산과 별개로 피지컬 AI의 현실 적용을 보여주는 대형 주축입니다. 현대모비스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로봇에서 결국 차이가 나는 건 정밀 액추에이터와 부품 제어 역량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기술이 중요해질수록 자동차 부품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다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이슈는 단순히 젠슨 황이 누구랑 밥 먹느냐가 아닙니다. 한국 제조업 전체에서 누가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시대에 몸 역할을 맡을 수 있느냐를 보는 문제입니다. 이제 한국 증시 종목을 콕 집어드릴게요. 첫 번째 핵심주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이유는 가장 직접적입니다. 엔비디아와의 로봇 플랫폼 협업, 메디슨 황 방문, 2027년 지능형 로봇 솔루션, 2028년 산업용 휴머노이드 일정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번 스토리의 정중앙입니다. 두 번째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유는 전력입니다. 피지컬 AI와 자동화 설비,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전력 인프라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엔비디아와 두산의 공식 협력 범위에 발전 설비가 포함된 점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두산 테스나입니다. 이유는 테스트입니다. AI 반도체 고도화 국면에서 테스트와 검증 수요가 커지면 그룹 스토리 후속 확산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현대차입니다. 이유는 실제 공장 투입 일정이 공개된 피지컬 AI 현실화 대형주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현대모비스입니다. 이유는 정밀 구동과 제어 부품 역량입니다. 단기 테마보다 중기 재평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시구설이나 회동 기대감만으로 단기 급등한 종목은 언제든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슈를 이벤트로만 보지 말고 실제 협력 구조와 일정이 있는 종목 위주로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구는 아직 보도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단계이지 공식 확정 이벤트로만 단정해서 접근하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젠슨 황이 왜 두산이냐? 제 해석은 이겁니다. 엔비디아가 원하는 다음 그림이 반도체 한 장이 아니라 피지컬 AI 풀세트이고, 한국에서 그 그림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팀이 지금 두산이기 때문입니다. 로봇은 두산 로보틱스, 전력은 두산 에너빌리티, 테스트는 두산 테스나, 그리고 제조 현장 실증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시구 뉴스보다 훨씬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 계좌에 두산 로보틱스,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테스나, 현대차,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이 있는데 이 흐름에서 계속 들고 가야 할지 아니면 단기 과열로 봐야 할지 헷갈리신다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구글 폼에 종목명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구글 폼 작성 또는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무료 종목 진단 도와드리고 텔레그램 방도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제가 피지컬 AI 후속 흐름도 가장 빠르게 콕 집어드리겠습니다.